콜럼버스와 모파상이 사랑했던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코르시카. 자연의 시간이 만든 스캔돌라 지역의 경이로움과 100년이 넘게 전해 내려오는 코르시카인들의 전통을 칼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It's not easy. 아픈 역사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코르시카인들의 힘을 느껴보기 위해 저는 아름다운 절벽 도시 보니파시오로 향합니다.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도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땅 코르시카. 저는 코르시카를 통해 과거의 유럽이 아닌 오늘날의 유럽을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의 26개 레지온 가운데 영토 집합체라 불리는 코르시카에서의 두 번째 여정은 섬 최남단의 해안 도시 보니파시오에서 출발합니다. 높고 구불구불한 해안 절벽을 따라 남쪽 보니파시오로 가는 길.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유난히 푸른 쪽빛 바다, 지중해가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했던 프랑스의 지성들이 자유의 냄새를 찾아 수시로 찾았다는 코르시카. 특히 지중해와 맞닿은 섬 최남단의 보니파시오는 인구 2,700여 명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그 수려한 경관 때문에 파리 북서부의 항구 도시 르하브르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100m 높이의 수직 절벽 위에 자리한 보니파시오는 특히 이 절벽과 푸른 바다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20세기 초의 프랑스 화가 마티스는 코르시카 바다의 강렬한 빛깔에 영감을 얻어 당대의 회화 양식인 야수파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마티스의 감성을 사로잡은 우윳빛깔 석회암 절벽과 코발트빛 지중해의 강렬한 대비는 보니파시오를 세계의 아름다운 8대 절벽 도시 중 한 곳으로 뽑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경관과는 달리 이곳을 거쳐간 인간의 역사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고대부터 최근까지 보니파시오는 지중해의 요충지로서 주변 강대국 사이에 패권 다툼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보니파시오의 해안가에 만들어진 이 가파른 계단은 아라곤 왕의 계단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중세 에스파냐의 아라곤 왕국이 이곳을 침입한 뒤 그 왕 알폰소 5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바닷가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은 보니파시오는 그 지형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다를 끼고 이토록 긴 통로와 계단까지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역시 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모든 도시, 나아가 문명의 발전 뒤에는 물을 이용한 치수와 관계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아이고. 이집트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그리고 잉카의 문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좁은 길을 한참을 걸어 들어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여길 막아놔서 들어갈 수 없지만 대신에 이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대신 이 바람을 통해서나마 저 안에 있는 그 지하 샘물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에 어떻게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수면 높이에서 용출하는 지하수를 길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절벽 동굴에 우물을 만들 정도였다면 당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절박했던 걸까요? 이젠 푸른 이끼와 풀만이 처연하게 자랄 뿐입니다. 자,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할 텐데요. 역시나 내려올 때보다 올라갈 때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그 물동이를 치고 올랐을 길일 텐데 경치 보러 온 제가 좀 미안해집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방편을 마련하고자 했던 과거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아름다운 절벽 도시 외에도 보니파시오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의 요새 도시라는 겁니다. 보니파시오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서기 82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요새 도시인데 그냥 깎아지르는 벼랑 위에 도시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보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서기 828년,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보니파체 공작에 의해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보니파시오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이 성실을 이루었을 당시부터 지중해에는 해적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남쪽 보니파시오는 해적들과 적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고지에는 보니파시오 성이 버티고 있는데요. 이 성은 고대부터 제1, 2차 세계대전까지 코르시카의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되어왔습니다. 저는 성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절벽이 높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계단도 절벽 위에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놔가지고 꽤 힘드네요. Konditionen. Var kinesiska muren va? 절벽 위의 요새 도시답게 좁은 길거리와 막다른 골목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13, 14세기 무렵의 성당과 낡은 집들이 층층이 들어서 있어서 마치 중세의 거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행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가보았는데요. 바로 나폴레옹이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골목길이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여도 이름은 두 황제의 길이에요. 아마도 15세기와 18세기에 샤를 킨트와 나폴레옹이